안녕하세요, 뷰아인드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영상은 아이유의 너랑 나와 후속곡 시간의 바깥입니다. 타이틀곡인 너랑 나는 음악이 공개되자마자 바로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 일간 차트도 발매한 지 하루 만에 주요 음악 사이트에서 전부 1위 차지, 당시 프리존 효과로 K차트에서 6주 연속 1위를 기록한 히트곡입니다. 아이유의 너랑 나는 시간여행을 소재로 삼는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담아 동화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시간여행을 소재로 삼는 영화와 드라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시간여행 소재를 봐볼까요? 타임루프. 타임루프는 주인공 혹은 출연하는 인물들이 반복되는 특정 시간대에 갇히는 것, 또 똑같거나 비슷한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며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있습니다. 타임슬립. 타임슬립은 대표적인 시간여행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간을 거슬러 과거 혹은 미래에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인물의 의지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우연하게 벌어지는 시간여행이 타임슬립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시간여행자의 아내가 있습니다. 타임리프. 타임리프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과거 혹은 미래로 가는 것, 주로 주인공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거나 매개체를 이용해 과거로 이동하며 자의에 의한 시간여행이라는 점에서 타임슬립과 구별됩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시간에 달리는 소녀가 있습니다. 타임워프. 타임워프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는 시간 왜곡 현상입니다. 현재 시간에 과거나 미래가 뒤섞여 나타나는 것으로 과거와 미래가 현재 사건에 유기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어바웃 타임과 인터스텔라가 있습니다. 너랑 나와 시간의 바깥은 타임리프와 타임워프가 섞여 있으며 아이유와 이현우는 아예 다른 두 시공간에 살고 있다는 게 저희의 해석입니다. 어째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까요? 아이유와 이현우는 사실 아예 다른 시공간을 살고 있습니다. 너랑 나의 일본어 버전 가사인 짧은 시침은 나, 긴 분침은 너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분침과 느리게 가는 시침처럼 아이유의 시간은 이현우에 비해 느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서로의 시간이 똑같이 흐르지 않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아이유뿐입니다. 아이유도 너랑 나에서는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시간의 바깥으로 넘어오면서 확연히 다른 태도의 가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랑 나의 마지막, 아이유가 이현우의 시계 태엽을 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그걸 깨닫게 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정하에 너랑 나와 시간의 바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너랑 나, 시간의 바깥, 너랑 나의 후반부를 시간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시계 장인의 손주인 이현우가 곤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묘한 소녀 아이유가 나타납니다. 아이유는 기차를 타면서 이현우와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고 이현우를 좋아하게 되어 그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기다릴 수 없는 아이유는 직접 그를 만나러 갑니다. 이현우를 너무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아이유는 기차에서 이현우가 타임머신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타임머신을 만들어 이현우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이유가 이현우를 따라서 타임머신을 만들었다는 설정은 아이유가 인터뷰 중 이야기한 공식 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와 사랑에 빠지는 시기가 아니니 그와 만나는 시간 12시 20분을 이현우의 팔에 남기고 사라집니다. 시계장인의 손주인 엘리트 이현우는 아이유가 사라진 뒤 아이유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남기고 간 타임머신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모습을 과거의 아이유가 기차를 통해 봤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는 2019년 12월 31일, 이현우가 아이유를 만나게 되는 날이죠. 아이유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난 날, 이현우도 그날 아이유와 함께 만나게 될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유는 자신의 시공간으로 돌아가 현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이유는 자신과 현우가 사는 세계가 아예 다른 시공간이었고 현우와는 미래에도 만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대신에 현우를 기억하고 있는 자신이 직접 그와 미래와 과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즉 시간의 바깥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유는 두 사람의 시공간 사이에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는 듯한 가사, 뮤비의 여러 장면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현우의 집처럼 보이는 종이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이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바로 아이유가 본인의 시공간에서 타고 있는 종이배와 많이 유사합니다. 또한 여러 장면들에서 두 공간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닮아 기울어진 삶, 소원을 담아 차오르는 달에서 달이 가장 차오르는 시간 밤 12시가 되어 시계바늘에 두 초점이 맞물리자 현우의 공간이 신비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현우는 자신의 팔목의 시간을 보고 12시 20분을 만들고 아이유와 시간의 바깥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시공간이 잠시 맞물릴 수 있었던 기적의 공간이라 이후 현우의 손목의 글씨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아이유를 만나고 싶었던 현우는 마지막에 아이유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에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종이배에 연결다리를 놔주며 아이유가 자신이 있는 세상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낮 12시 20분 두 사람은 초콜릿 가게에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에 마주보고 웃는 모습을 통해 서로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유와 이현우는 아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남녀. 아이유는 자신의 세상 속에서 이현우와 자신의 미래를 보고 타임머신을 만들어 이현우가 있는 시공간에 들렀다가 돌아간 거죠. 돌아간 아이유는 자신과 이현우의 시공간이 다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아이유를 본 이현우는 다시 아이유를 만나고자 타임머신을 만들 중이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기다리며 2019년 12월 31일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12월 31일 공간이 틀어지고 12시 20분이 되어서 두 사람의 시공간이 기적처럼 다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각자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현우의 어떠한 행동 덕분에 아이유는 이현우의 세계로 갈 수 있게 되고 12월 31일 낮 12시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환되는 시간. 아이유가 미래를 보게 됨으로써 이현우의 타임머신을 알게 되고 자신도 그것을 따라해 타임머신을 만들어 이현우에게 갑니다. 하지만 이현우는 그 당시 타임머신을 만들지 않았고 아이유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걸 본 이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이유가 본 이현우의 타임머신은 아이유 자신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원형처럼 순환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타임워프로 인해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오리는 원래 이현우가 키우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현우가 있는 공간에서만 실제로 존재하며 아이유가 있는 공간의 오리는 인형이거나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시계, 짧은 바늘, 긴 바늘. 저희는 시간의 바깥에서 초반부에 보이는 왜곡된 시계에서 달리의 기억의 지독을 떠올렸습니다. 뒤에 함께 비춰지는 긴 초점은 이현우, 짧은 초점이 아이유입니다. 이현우가 누운 바닥에 깔린 종이 시계들은 아이유를 만나기 위해 기다린 시간 또는 아이유를 만나기 위해 시도한 횟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이유도 이현우를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아이유의 시공간이 무수한 악보로 둘러싸인 것을 보면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종이배는 배가 여행의 이동수단인 것처럼 이현우에게 가고 싶은 아이유의 심리를 의미합니다. 파란 꽃. 아이유는 이현우와 만난 후 이현우의 손에 파란 펜으로 장미를 그려놓았습니다. 파란 장미의 꽃말은 불가능, 신비로움입니다. 최근에 파란색과 비슷한 색의 장미를 개발하게 되면서 기적이라는 뜻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둘의 만남은 불가능한 것인 동시에 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아이유가 장미를 그린 후 표정이 슬퍼지는 것을 통해 다시 만나는 게 불가능하다 믿었을 것입니다. 기차와 철로. 너랑 나의 아이유의 타임머신을 통해 두 시공간에 작은 틈이 생겼고 연결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묘한 일이 일어나곤 했죠. 시간의 바깥에서 아이유를 만난 이후 이현우가 종이배를 찾아 사다리를 놓는 것을 보아 아이유와 이현우의 시공간의 연결고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이현우가 책 사이에서 꺼내는 이 사다리는 사실 기차의 철로입니다. 이를 통해 기차는 아이유에게 미래를 보게 해주는 수단이기도 하면서 이현우의 공간으로 넘어올 수 있게 한 연결다리의 역할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미상관. 시간의 바깥은 시를 떠오르게 하는 감상적인 대사가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으며 뮤직비디오 또한 시간과 끝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아이유의 이번 타이틀이 러브포엠인 만큼 시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곡이 많습니다. 아이유의 곡들은 항상 다양한 해석을 불러오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보면 볼수록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쁘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인드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